안녕하세요. 안과 의사 최선아입니다. 처음부터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검사해보니까 도수는 높고 각막은 얇아서 스마일도 안 되고 라섹도 안 되는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렌즈 삽입술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렌즈 삽입술에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수술 결정하세요. 렌즈 삽입술은 우리가 근시일 때 안경을 끼잖아요. 그 안경에 어몽 렌즈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 눈 안에 집어넣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막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비교적 덜하고 시력 회복이 빠른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렌즈 삽입술도 렌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방 렌즈 삽입술, 두 번째는 후방 렌즈 삽입술이 있는데요. 전방 렌즈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있는 홍채 앞쪽에 렌즈를 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렌즈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막 내피세포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은 그래서 후방 렌즈 삽입술인데요.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테크닉만 정확하다면 이 각막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시력을 교정할 수 있죠. 물론 저 역시 환자분들의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후방 렌즈 삽입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렌즈는 안정성이 보장된 미국 스타사의 이보 ICL 그리고 에코 ICL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렌즈를 집어넣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동공을 키워야 합니다. 동공을 키울 때는 안약을 사용하는데요. 산동제라는 안약을 사용해서 동공을 최대한 키워놓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각막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서 키워놓은 동공 사이를 통해서 수정체와 홍채 사이에 렌즈를 잘 위치시키면 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고도 근시인데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렌즈 삽입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시 도수가 높은 경우 깎아내야 될 각막의 양도 많아지는데요. 깎을 각막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렌즈 삽입술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막의 형태가 약한 경우 또는 각막에 유전적인 각막 이영양증이 있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라식, 라섹 후에 근시탱이 와서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각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렌즈 삽입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렌즈 삽입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야간 빛번짐, 두 번째, 렌즈 회전, 세 번째, 각막 내피 감소 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ICL 렌즈 샘플인데요. 중간에 동그란 부위에 도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지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동공의 크기가 보통의 사람들은 이 둥근 부위 안에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하지만 동공이 큰 경우 야간에 특히 동공이 커지면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빛이 전달되면서 이렇게 빛 번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렌즈들은 빛을 받아들이는 광학부가 매우 넓어져서 이러한 빛 번짐의 발생 빈도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렌즈 회전은 토릭 렌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렌즈가 회전하면 제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소수에서 드물지만 렌즈 사이즈가 우리 눈 사이즈랑 미스가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 또는 눈에 이런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각도가 약간 틀어진 경우에는 다시 수술실에서 재배치로 바로 잡을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문제인 경우에는 렌즈를 교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막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눈을 심하게 비비면 렌즈와 각막 내피세포가 닿아서 마찰로 인해서 이 내피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피세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눈을 심하게 비비는 행동만 조심한다면 거의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는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하시고요.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렌즈 삽입 수술은 라식이나 라섹처럼 레이저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의 손기술로 이루어지는 매우 정교한 수술입니다.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사만이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고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죠.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 수술하시고 1년, 2년, 한 4, 5년 뒤에 나타나시는 분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편한 게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렌즈 사입술은 검진을 잘 해주셔야지 오랫동안 좋은 시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정해드는 시기에 오셔서 검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꼼꼼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세상을 함께 고민하는 의사 최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